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프로시저를 한 번만 더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지. 우리가 PD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편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이렇게 가버닝 이퀘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딱 정의가 돼 있다. 뭐 공간에 대한 이차미분이니까 모든 경계에서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고, 시간 제한 1차미분이니까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내가 여기는 뭐 경계가 원디 문제니까 공간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양쪽이 0인 경계 조건, 양쪽 뭐 이게 드리실레든 노이만이든 하여튼 양쪽이 0인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존재하면 이제 그게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고, 그 방향으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하는 겁니다. 고유함수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x 방향으로, x 변수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유함수 전개를 해야 되는구나, 머리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공간 함수가 요거 2차 함수가 x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x 방향도 있고 y 방향도 있거든. 그럼 내가 x 방향으로 고유함수 전개를 할지 y 방향으로 고유함수 전개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은 이 경계 조건이 무조건 0이면, 이게 뭐 노이만 타입이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경계 조건이 0이면 우리가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U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리니어하고 호모지니어스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U가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질 거라고 어시움을 하는 거야. X만의 함수는 X라고 잡고요. T만의 함수는 대문자 T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버닝 이퀘이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U 대신에 U를 쇽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요 식을 T는 T끼리 X는 X끼리 분리를 하면은 T만의 함수와 X만의 함수가 나타나지고, 이 D는 어디다 보내라고 그랬냐면 T에다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임 스케일을 결정하니까 시간에 대한 문제에다 집어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T만의 함수, 요건 X만의 함수니까, 그쵸? 노테이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T 프라임이라는 거는 T는 T만의 함수니까 T로 미분했다는 거고, X2 프라임은 X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 미분. 그래서 T만의 함수와 X만의 함수가 똑같아지려면 이게 상수여야 되고, 이 상수가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마이너스 P제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게 마이너스 P제곱이 되면 X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X 문제는 요게 X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ODE뿐 아니라 경계 조건도 우리가 이렇게 x하고 t, u 대신에 xt의 곱으로 나타내 보면 x에 대한 경계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죠. 표기 조건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개수를 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t를 마이너스 p제곱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호모지니어스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p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계 조건을 집어넣어 보면은 우리가 0이 아닌 해를 구하고자 하면 이게 P가 L분의 N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X가 사인의 L분의 N파이야. 근데 N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니까 X가 하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여러 개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XN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 P 값에 의해서, 이 P 값의 N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주어진 P에 대해서 P1, N에 대해서 N이 1이면 X1이 존재하고 2면 X2가 존재하고 이렇게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 얘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 그죠? 이 P가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P가. 그러니까 P를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식의 솔루션이 나와요. T의 n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가지고
변수 분리를 하고 x하고 t의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x 문제를 ODE하고 x에 대한 문제는 ODE가 되니까,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나누고, 그래서 x 프로그램을 풀고, 그러고 나서 t 프로그램을 풀고, 그러고 나면 토탈 솔루션은, 전체 솔루션은 x하고 t의 곱이라고 우리가 놓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x가 xn이 있고 t가 tn이 있어, 각각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xn과 tn의 곱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상수배도 다 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제 an에다가 sin l분의 n 파이 x, 요게 xn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t의 l분의 n 파이 제곱의 t, 요게 바로 t입니다. t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났어. 그럼 이제 an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an은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우리가 안 쓴 초기 조건이 하나 있죠. 초기 조건이 x가 0일 때가 fx야. 그래서 x가 0일 때 대입하면은, 여기에 t가 0이 t가 0일 때 fx니까 t가 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항이 날아가는 걸 알죠. 왜 1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게 요 나머지 u0 x가 요거고, 그게 fx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멀리서 딱 쳐다보면 이게 바로 뭐 무슨 문제야? 퓨리어 시리즈 문제죠. fx에서 x가 0에서부터 l까지. 그러니까 이게 퓨리어의 사인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n은 그때 bn 구하는 거고 똑같이 구하면 되죠. an은 l분의 2에다가 0에서부터 l까지 fx의 사인 l분의 n 파이 x. 그래서 하프 레인지 익스펜션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그 이제 상당히 이해가 앞으로가 쉬워요. 이 가장 펀더멘탈한 거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진도 좀 나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EX3.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fx가 텐트 함수다. 텐트 펑션이다. 텐트 펑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fx가 이렇게 0에서부터 l은 1이고 0에서부터 1까지의 이거 l이라고 할까요? 그냥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씁시다. 0에서부터 l까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l까지 이 하프 l까지는 여기 2분의 1이 되고, 하프 l까지는 y는 x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l-x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 초기 조건이 이거다 이거지. 응? 그러면 fx를 저 위에 문제에서 fx를 이렇게 두는 거죠.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에는 x고요. x가 2분의 1부터 l까지는 l-x라고 놓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탁 드는 게 이거 이게 초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디퓨전 이퀘이션이고 양쪽 끝에 위에 경계 조건은 똑같아요. 위에 문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PD는 파셜 제곱 아니고 파셜 U 파셜 T 디퓨디비티의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U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L일 때 모두 0이에요. 그리고 초기 조건은 U가 T가 0일 때 f of x, 그 f of x가 지금 여기에서 정의된 이렇게 텐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이제 퓨리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냥 했다고 칩시다. 그럼 an은 이렇게 나옵니다. an은 n이 1, 5, 9 이렇게 될 때는 n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 4l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3, 7, 11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n 제곱에 파이 제곱에 4l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 이때는 사실은 n이 짝수죠. 2, 4, 6 이렇게 될 때 얘기예요. 그때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위에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 적어놨던 요 식에다가 원래식은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게 원래식이에요. UX의 원래식. 여기다가 AN을 대입을 해보면 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U의 X의 T는 파이 제곱에 4L이 공통이니까 요건 앞으로 빼고요. 사인의 첫 번째 항은 L분의 파이의 N이 1이니까 X의 익스포넨트에 이거 D를 1로 놨네. 네, D를 1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미안해요. 디피지비티를 그냥 1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디피지비티를 1이라고 놓으면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L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 T 이렇게 되는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은 이제 3이니까 3의 제곱 9분의 1에 사인의 L분의 3파이 X 그다음 익스포넨트에 여기 들어갈 데가 없네요. 익스포넨트에 3이니까 3의 제곱 9 파이의 제곱에 L 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뭐 5일 때죠. 5일 때면 25분의 1에 사인의 L분의 5파이 X의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L분의 25 이거 25인데 왜 3을 쓰냐 25 파이 제곱에 L제곱분의 이거 L제곱이죠. T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쭉 49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솔루션을 다 그려보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해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fx고요. 이거 u라고 써야 되겠네. u라고 하고 ux인데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걸 x라고 놓으면 여기가 l일 때 초기 조건은 요겁니다.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이게 t equal 0일 때. 그 다음부터는 디퓨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디퓨전이라는 현상은 잘 보세요. 디퓨전이 예를 들어 파셜 U, 파셜 T, 파셜 이거하고 얘가 비례하는 거잖아요.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이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두 번 미분하면은 우리가 위로 볼록이면 이 값이 플러스고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예요. 요 값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부 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전부 이게 음수니까. 이 부분이 음수니까. 그리고 나중엔 더 줄어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아주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해에 대한 해가 이거 다 집어넣어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조금만 이 해 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리마크 피지컬 물리적인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view of solution of diffusion equation. 우리가 쓴 diffusion equation의 피지컬한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다시 보면 ux의 t라는 것이 다시 우리가 해를 써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상수는 뭐 우리가 구하긴 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고 sin l분의 m 파이 x하고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d의 l분의 m 파이의 전체 제곱에다가 t 이렇게 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 공간에 대한 함수하고요. 이게 스페이셜 함수예요. 펑션. 그리고 템포럴 펑션. 시간에 대한 함수가 두 개가 곱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하고 공간에 대한 함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는 뭐냐면 P라는 L분의 M 파이 요 값을 가지고 N은 1부터 2부터 이렇게 우리가 공간에 대한 함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게 일종의 베이스 펑션이거든요. 이런 베이스 펑션이
베이스 펑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옵사고날 하잖아요. 응? 우리가 꼭 IJK하고 똑같은 거잖아. 응? 이게 n이 1, 2, 3, 4 될수록 다 요 함수들이 서로 수직한다고 우리가 벌써 배웠죠. 그죠? 0에서부터 L 사이 공간에서는 얘가 수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퓨리어 시리즈를 했었죠. 그것들이 꼭 기저를 만드는 거예요. 기저 벡터 같은 거야. 무한히 많은 기저 벡터. 왜냐하면 함수의 공간은 무한대니까. 그렇죠. 우리 함수의 공간은 차원이 얼마라고 했어요?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0에서부터 L까지의 함수의 공간은. 그거를 만들어낸 스페셜 펑션이 이런 걸 우리가 모달 펑션이라고 합니다. 모달 펑션. 모드 1, 모드 2 이럴 때 할 때 그 모달 그 형용사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스페셜 펑션을 모달 펑션이라고 그래요. 모달. 그러면 그리고 그 모달 펑션의 시간에 대한 비헤이비어는 잠깐만요. 누가 또 왔나 보네. 집어넣어 줍시다. 자, 우리 주원이가 왔구나.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런 함수는 이 각 모드별로 딱 정해지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해진 시간의 함수를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얘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얘만. 만약에 이 값이 크면은 빨리 디케이하죠. 이 값이 작으면 천천히 디케이해요. 왜냐하면 t는 뭐 정해진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이 값이 빨리 커지면 마이너스 지수니까 이렇게 됐다가 더 많아지면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빨리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for a given n에 대해서 스페이셜 펑션이 공간적으로는 sin L분의 m 파이 x라는 그 베이스 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템포럴 함수는 펑션은 시간에 대한 함수, 템포랄이라는 거는 타임 함수란 뜻이에요.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d에다가 L분의 m 파이의 전체 제곱의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스페이셜 함수의 디케이 레이트죠. 얘가 빨리 사라지는 레이시 d분의 m 파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드가 높아질수록 n 값이 커질수록 빠르게 디케이하죠.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공간 주파수잖아. 요게 주파수. 여기 주파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파수거든. 그렇잖아. 왜 주파수냐 하면 요 베이스 함수가 있잖아요. 이거 뭐 이 공간 주파수죠. 사실은 이제 공간 주파수 여러분들이 공간 주파수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공간 주기 말 쓰잖아. 그럼 공간 주파수라는 말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가 스페이셜 펑션이 decays fast. decays fast. 빠르게 사라진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sin n이 이를 때 L분의 파이 x 이건 어떤 함수냐면은 내가 0에서부터 L 사이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게 sin L분의 파이 x입니다. sin L분의 2파이 x는요.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이게 sin L분의 2파이 x예요. 그리고 sin L분의 3파이 x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적당히 3등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sin L분의 3파이 x예요. 그러면 각각이 이런 함수들이 각각이 디케이를 한단 말이야. 디케이 한다는 말은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디케이 레이시 얘는 디케이하는 레이시 얼마냐면 디케이 레이시 L분의 파이의 D의 제곱 요만큼으로 디케이를 해요. 근데 파란색은 디케이 레이시 얼마냐면은
디케이 레이시 어떻게 사라지는 레이시 D의 L분의 2파이의 제곱이에요. 당연히 이것보다 요 값이 4배가 큽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요 함수는 디케이 레이시 L분의 3의 제곱 L제곱분의 디케이 레이시 L분의 3의 파이의 제곱에 D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9배가 높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얘만 남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함수의 형태가 여기 솔루션의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 사인 함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사인 L분의 파이 X의 함수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런 베이스 함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나요? 싶겠지만 여러분 푸리어 트랜스폼 해보면 한 항이 7개 8개만 써도 이런 예쁜 함수가 나오죠. 얘는 사인 함수가 아니야. 분명히 초반에 가까웠을 때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직 디케이를 덜 했으니까. 두 번째 모드나 세 번째 모드가 디케이를 덜 했으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사인 함수 형태로 가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게 이제 피직스야. 응? 우리가 이거는 수학,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 손으로 푸는 걸 배우고 나서 내가 이제 콘솔 같은 걸로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굉장히 허탈해. 왜냐하면 이거를 배우고 나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야. 클릭 몇 번으로 이게 풀리니까. 그게 이제 요새 하는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는 이 해의 구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손으로 풀면 이런 해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게 뭐 디퓨전 문제에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알 수 있냐면 이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사인 함수야. 그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이어 오더들이 하이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큰 공간 주파수가 큰 놈들은 빨리 다 사라져 버리거든. 마지막에 남는 건 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 있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냐면 우리가 디퓨전 같은 거는 주파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웨이브 문제는 주파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뭐 지진의 주파수, 진동의 주파수가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도 똑같은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 모드별 주파수가 나오고 그 주파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파수가 음을 만들면 이제 음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영역과 로 프리퀀시 영역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뻔히 보이죠. 하이 프리퀀시 영역하고 로 프리퀀시 영역은 하이 프리퀀시 영역이 훨씬 더 빨리 디케이합니다. 일단은 그 뭐 당연히 알잖아. 여기 우리 학교 정문에 들어오면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그 인기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면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나요? 여기서는 그냥 아주 저음만 들죠. 궁궁궁궁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이제 디케이가 안 되는 디케이가 안 됐을 때 저 가까이 가면은 이제 높은 주파수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음악이 제대로 들리는 거죠. 자, 하여튼 두 번째 이그젬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 문제는요. EX4가 되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non-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 좀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갈 길이 멀거든. 가본 이퀘이션은 우리 간단하게 파셜 U, 파셜 D 디퓨전 이퀘이션입니다.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은 U가 0일 때 T고 이건 0이고요. U가 1일 때 여기 우리가 경계를 그냥 0과 1로 합시다. 간단하게 L 쓰지 말고. 그럼 X는 이게 X고요. 그래서 1일 때는 0이 아니라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난호모지니어스 하죠. 이게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그냥 전부 0이라고 하시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물리적인 문제가 되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U를 농도라고 해 볼게요. 내가 이런 튜브가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나온 것들을 잘 쳐다보면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요 튜브의 한쪽 끝에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쪽 끝에다가 향수병을 이렇게 쭉 놔둔 거야. 그러면 향수가 이렇게 쭉 번져 나가겠죠. 그쵸? 그게 인제 1의 위치에 향수가 1 만큼 컨센트레이션이 있고, 근데 향수가 1 만큼 있고 요 끝에서는 인제 어떻게 될까 시간이.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요렇게 해가 나와요. 이게 t가 0인 경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렇게 올라가겠죠. 요렇게 올라가겠죠.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런 해를 만들 거예요. 이게 U의 X의 T가 해인데 그 해가 요렇게 나타날 거야. 이걸 인제 손으로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노호모지니어스라는 거예요. 나노호모지니어스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고 호모지니어스한 가번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인제 이번에 나노 호모지니어스 여기가 0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쪼끔 더 지나면은 이게 드리슐렛 타입이 아니라 노이만 타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퍼성은 다음에 합시다. 고렇게까지 문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조합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솔루션. 자, 여기서 스텝 1, 첫 번째 스텝. 여기는 사실은 스텝 1이 아니라 스텝 0부터 합시다. 왜 갑자기 스텝 0입니까? 스텝 1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하기 전에 약간의 좀 핸들링이 필요해요. 어떤 핸들링이 필요하냐면은 호모지니어스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텝 0는 호모지니어스한 construction of 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 problem.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문제를 손으로 풀 수 있거든. 왜냐면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 가능하니까. 근데 난호모지니어스하면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호모지니어스한 문제로 바꿀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가 U의 X의 T라는 거를 갖다가 어떤 캐피탈 U의 X의 T 하고 나머지는 공간의 함수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이 파이의 x가 0과 1을 만들어내게 하고요. 이거 꼭 0이 아니라 뭐 1, 2라고 해도 파이의 x가 요 1, 2를 들고 가버리고 얘는 호모지니어스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감이 좀 안 오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제 또 물리적으로 쳐다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시간에 상관없는 정상 상태가 되고, 얘는 트랜지언트 천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써봐야지 여러분들이 보이고, 지금은 당연히 보이지 않을 거. 이게 보이면 천재지 천재.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게 보이지 않을 거고. 잠깐 혹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 게 있는지 카톡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질문하기 힘들면 카톡으로 하세요. 없네. 질문 있으면 카톡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결국 t는 뭐냐면 파이의 x가 0일 때 0이 되고 파이의 x가 1일 때 1을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u하고 파이를 곱해가지고 스몰 u를 만드는데 u의 경계 조건이 0일 때 0이고 얘가 1이면 우리가 그러면 u가
요 경계 조건을 받을 수 있겠죠. let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u의 x가 0일 때 값이 0이 되고 u의 x가 1일 때 값도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럼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u에 대한 문제가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면 대문자 u에 대한 문제가 얘는 우리가 기존에 풀던 방식대로 풀고 얘는 따로 구하고 그거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도록 잡으면 돼. 그럼 그 스트레티지를 이해를 하겠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체 가본 이퀘이션에다가 먼저 가본 이퀘이션 PD를 먼저 봅시다. PD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까만색으로 씁시다. PD가 있는데 PD가 뭐였냐면 파셜 U, 파셜 T가 파셜 제곱 U, 파셜 T, 파셜 X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U를 대문자 U하고 파이로 집어넣어봐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죠. 공간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파셜 대문자 U에 파셜 T, 그죠? 그 다음에 U하고 X가 둘 다 대문자 U하고 파이가 둘 다 X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셜 제곱 캐피탈 U 파셜 X의 제곱 플러스 파셜 제곱 이때는 파셜이 아니라 파이는 X만의 함수니까 D 제곱 파이의 DX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OD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0이 되도록 맞추면서 요 조건을 만들도록 파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대문자 U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PDE 문제하고 똑같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 파라보람을 D제곱 파이 DX의 제곱은 제로로 놓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거 OD이죠. 그죠? 위에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파이가 제로일 때 제로, 파이가 1일 때 1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가본 이퀘이션에서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그죠? 그럼 요게 U 프라블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U 프라블럼은 파셜 제곱 아니고 파셜 U 아니 파셜 대문자 U 파셜 T는 파셜 제곱의 대문자 U 파셜 X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풀던 문제죠. 경계 조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계 조건이 U의 X의 U의 제로의 X U의 제로의 X 이거 T지. 정신이 없네. 제로의 T였는데 이게 우리가 대문자 U의 제로의 T하고 플러스 파이의 제로로 나타내지겠죠. 요 값이 0이어야 돼요. 그죠? 원래 초기 경계 조건이 0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이 제로가 지금 파이 제로가 얼마로 났냐면은 0으로 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U의 0의 T가 0이란 얘기예요. 또 U의 1의 T가 대문자 1의 T에다가 파이의 1인데 요거는 1이었거든요. 요게 사실 문제였죠. 나노 호모지니어스. 근데 요 값이 1로 났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U에 대한 대문자 U에 대한 경계 조건은 이제 0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그죠? 이게 1이니까 이제 당연히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어냈잖아.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텝 제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빼먹기 쉬워. 이니셜 컨디션은 뭐였냐면 U에 X에 T가 0일 때가 뭐였냐면은 0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파이로 대문자 u에 x의 제로 플러스 파이는 t 함수가 아니니까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u에 대한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u의 x의 제로는 마이너스 파이 x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x를 구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 파이 x가 바로 그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바뀌는 거죠. 내가 새로운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초기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파이 문제를 풀어 가까운데, 자, 스텝 0에 a 이렇게 해봅시다. 0에 이상한데 0에 a 이렇게 스텝 0에 a. 자, 파이 프로블럼 풀어봅시다. 파이 프로블럼은 볼 것도 없죠. 이렇게 생긴 요 문제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 금방 해를 구할 수 있죠. 파이는 당연히 두 번 적분을 해보면 파이 x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파이에 0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0을 대입해서 하면 b인데 그게 0이어야 되고요. 파이에 1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돼요. 파이에 아니지 1이 나와야지. 파이에 1 대입하면 a죠. 그게 1이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 x는 1이 x라는 얘기죠. x. 뭐 당연하죠. 이 문제 두 번 미분해가지고 0이 되면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면서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을 넣으면 x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스텝 여기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스텝 0의 b 이제 U 프라블럼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U 프라블럼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파셜 PD는 어떻게 되냐면 가본 이퀘이션입니다. 파셜 U, 파셜 T는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X는 0에서부터 1까지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U가 0일 때, U가 1일 때 전부 다 제로고요. 초기 조건은 U가 X가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 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스텝 1. 그러면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 뭐였어요?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이제는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이제 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문제를 구하는 거는 지금 앞에 문제하고 똑같죠. f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좀 스피드를 낼게요. 근데 다 하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나면 꼭 틀리는 게 뭐냐면 얘가 해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열심히 풀고 나서 막 피리어스 리까지 다 구해. 그러고 나서 해를 딱 넣는데 대문자 U만 쓰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해가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해는 U입니다. U. 스몰 U. 요거. 그러니까 요걸 구하고 거기다 파이 X. X죠. X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가 아니고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U의 X의 T를 X의 함수하고 이거 T의 함수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넣었는데 정말 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가본 이퀘이션에다가 PD에다가 딱 대입을 해버리면 왼쪽은 T만의 미분이니까 X의 T 프라임. 오른쪽은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요 식에다가. 그죠? 오른쪽은 이거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x에 대한 미분이 x2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t는 t끼리 x는 x끼리 여기는 디피지비티를 1로 놨으니까 디피지비티가 없어요. 얘는 얼마가 나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계 조건도 우리가 대문자 u의 제로의 t는 x의 제로의 t의 t인데 요게 0이야. 그 말은 x의 제로가 0이라는 얘기고요. 대문자 u의
1의 t는 x의 1에다가 t의 t인데 그것도 역시 0이야. 그 말은 x의 1이 0이란 얘기예요. 그 초기 조건이 있는데요. 초기 조건은 뭐냐면 u의 x의 t가 0일 때 요거는 마이너스 x였죠. 그쵸? 요거는 우리가 뭐 따로 손댈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x의 x에다가 t의 제로인데 이게 마이너스 x예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개수를 구할 때 써먹는 거죠. 개수 구할 때 써먹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스텝 2는 뭘까요? 스텝 2는 x 프라브럼입니다. x 프라브럼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그러니까 x2 프라임 플러스 p 제곱에 x는 0.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게 OD이고요. 통분문제식이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x의 0, x의 1이 다 0인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바운더리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x의 x는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사인 x 그리고 px 미안합니다. p를 빼먹었네. 사인 px, 코사인 px, c2의 사인 px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경계 조건을 집어넣고 x 제로 대입하면 여기가 이게 0이니까 x에 대입하면 c1밖에 안 남죠. c1이 되고 얘가 0이어야 돼요. x에 1을 대입하면 이게 0인 상태에서 c1이 0이니까 1을 대입하면 c2의 사인 p가 됩니다. 요게 0이 되려면 p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되려면 우리가 C2가 0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0인 해가 나오니까 그거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했죠. 잔명한 해. 응?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지 봅시다. 보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는지 카톡을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네. 그래서 P가 N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N은 이렇게 돼야지 이게 0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0이 C2가 0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0이 아니야. 왜냐하면 난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난 트리비얼하다는 건 0이란 뜻이에요. 트리비얼 솔루션. 트리비얼하다는 건 자명하네, 뻔하네. 트리비얼 솔루션. 난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P가 N파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X가 보니까 지금 X가 보니까 N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 X의 N은 사인 N파이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가 N파이니까. 그리고 N은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T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텝 3는 T 프로브럼이죠. T 프로브럼은 우리가 T 프라임 T가 마이너스 P 제곱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P는 여기서 당연히 P는 N파이고. 그래서 N은 1부터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잘 풀겠지만 dt를 여기다가 t분의 1의 dt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바꾸고 나면 t 있는 것끼리 t 없는 것끼리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제곱의 dt. 그래서 양변 적분을 하고 나면 우리가 t의 t는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아요. 어떤 상수에다가. 근데 상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곱이 회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p 제곱에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p가 n의 함수니까 t의 n도 n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n 제곱 파이 제곱에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스텝 3, 스텝 4 이제 토탈 솔루션을 써보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토탈 솔루션 4 대문자유입니다. 지금 소문자유가 아니고요. 대문자유. 지금 대문자예요. 그러면 토탈 솔루션 써보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u의 x의 t는 x의 n하고 그죠? t의 n하고 그거에
이게 다 해니까 그거의 상수배도 해가 될 거고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냐면 그냥 있을 거고 xn은 sin의 n 파이 x였고요. tn은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n 제곱 파이 제곱의 t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텝 5 다섯 번째 스텝은 뭐냐면 finding an이죠. an 어떻게 찾을까요? 초기 조건에서 from initial condition. 컨디션이 뭐였냐면 u의 x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x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u의 x의 0은 어떤 거냐면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sin의 n 파이 x에다가 t에다 0 대입하면 그냥 요거죠. 왜냐하면 요 값이 0이 되면 이게 1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뭘까요? a는 인티그랄 그 L분의 1, L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하프레인지 익스펜션이니까.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에다가 sin n 파이 x를 곱해가지고 dx 적분하면 됩니다. 그거를 하고 나면 뭐 이거는 퓨리어 시리즈 문제니까 내가 따로 하진 않고 답만 그냥 적을게요. 이걸 계산하면 an은 어떻게 나오냐면 n이 1, 3, 5 이렇게 짝수로 갈 때는 홀수로 갈 때는 n 파이 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n 파이가 되고 n이 짝수가 되면 2, 4, 6 이렇게 가면 요거는 n 파이 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대문자 u를 다 찾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 굳이 써보면 이렇게 되죠. 캐피털 U의 X의 T는 마이너스 N이 이를 때 파이 분의 2의 사인의 파이 X 그 다음에 익스포넨트의 파이가 1인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의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됐어요? N이 2면 플러스가 되죠. 여기 그럼 밑에 거 2파이 분의 2 그러니까 파이 분의 1에 사인의 2파이 X의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2 제곱이 될 테니까 4파이의 제곱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제곱처럼 보이네. 4파이의 제곱의 t. 그 다음 항은 뭐겠어요? 3 n이 3이면 저 위에 거가 되죠. 그래서 3파이 분의 2의 사인 3파이 x의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9파이 제곱의 t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플러스 뚜루루루.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스텝 6가 되나요? 그렇죠? 스텝 6는 뭐냐면 토탈 솔루션.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ux의 t는 뭐예요? u의 x의 t는 캐피털 u의 x의 t 플러스 파이 x죠. 그죠? 근데 캐피털 u의 t는 구했고 파이 x는 뭐였어요? x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를 쓸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이그젬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한번 받아보자. 잠시만 브레이크를 잠시 갖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털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처음 봤죠? 자, 잠시만 동영상을 잠시 끄고